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5번부터 풀겠습니다. 5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 필요적 변호 사건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과 관련해서는 이 변호인 자체, 국선 변호인, 필요적 변호 사건. 그 다음에 어떤 항소 이유서의 제출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강합니다. 실제 4문제까지 나오지는 않고 3문제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그래서 이 필요적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국선 변호인, 필요적 변호, 항소 이유서 특히 이 두 가지 정도와 관련한 얘기들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첨부된 서브노트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국선 변호인의 주요 사항이 됐을 때 일단 국선 변호인의 주요 사항에서 여기 먼저 밑에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보면 국선 변호인은 이제 필요 국선과 청구 국선, 재량 국선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필요 국선을 외워야 돼요. 농아자, 심신장애자, 농심, 그 다음에 미성년자 70 이게 치자. 그래서 구속된 때 단기 3년 이게 3자에서 농심 미치구쌈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특히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능력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신체 장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국선은 청빈, 피고인이 빈곤시는 청구시, 재량국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데 명시의사에 반할 수 없다. 그래서 제명하고요. 실제 필요국선은 반드시 선임하고 청구와 재량에서는 이것은 두 가지는 사실 재량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국선 인상, 그 다음에 청구 또는 재량으로 일단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인데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위로 잠깐 올라가 가지고 이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농심 미치구쌈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때 이렇게 정의를 한다. 항상 구속과 관련해서는 다 당해 사건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후 법정 구속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1심이 있으면 불구속 중입니다. 불구속 중인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되고 나서 이 이후에는 구속된 때가 맞지만 여기 있는 거 바로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이쪽은 필요 국선이 아니다. 이런 판시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청구나 재량과 관련해서는 원래 청구국선이나 재량국선은 원칙적으로 재량인데 우리 최근 판례가 2급 시각장애인과 3급 청각장애인에서 재량국선으로 보고 재량이지만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 0으로 축소되어서 반드시 선임했어야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 쪽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판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급 지체 척추장애 우리가 곱추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청구국선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때도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선임한다는 게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인 조문을 깔고 나서 이제 국선 변호인과 관련해서 필요국선 그 다음에 청구나 재량으로 일단 변호인이 선임됐다.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혹은 최근의 판례는 2급 시각장애인, 3급 청각장애인, 4급 지체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여기서 선임했어야 되는 이런 사건까지도 합쳐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필요적 변호라고 하는데 이 필요적 변호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변호인 없이 개정이 금지된다. 이게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그럼 변호인 없이 개정 시에는
그 기일에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래요.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인데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그 기일 이외에 다른 기일은 무효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변호인 없이 개정이 금지돼서 개정하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그 기일의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또 논점이 있어요. 만약에 1심이 필요적 변호인데 이제 변호인이 없이 개정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이걸 2심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냐. 2심으로 이제 넘어갈 때 첫 번째, 항상 항소를 하게 되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361조의 5에 보면은 항소 이유들이 다 적혀 있는데 총 14가지, 그 중에서 3가지가 삭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항소 이유에서는 명시하지 않은 것들은 항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361조의 1호에 보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그래서 영향 미친 헌법법률 명령규칙 위반, 그래서 법령 위반이다 라고 하는 항소 이유로 위반으로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판결 영향이 없으면은 이제 항소가 불가능하다.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판례가 드는 것은, 필요적 변호 규정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가 됐다는 것만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게 없다. 그래서 필요적 변호 규정이지만 무죄 선고 시에는 피고인 보호가 다 됐기 때문에 판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소를 불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좋다. 그러면 일단 항소 이유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고, 판결 영향이 없으면 항소 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판결 영향이 없는 거 필요적 변호 규정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2심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2심 판결은 1심을 파기해야 되잖아요. 1심을 파기해야 되는데 꼭 일체 소송행위가 무효면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러나 돌리지 않아요. 항상 항소심은 파기 자판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서브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이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증거조사하여 혹은 스스로 증거조사, 새롭게 소송행위를 한 후, 소송행위 후 증거조사하여 스스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파기 자판한다. 그러면 1심이 필요적 변호 규정을 위반했을 때 파기 자판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적 변호와 관련해서 서브노트 6페이지 21번에서 국선 변호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중요하다 그랬고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된 기일의 일체 소송행위는 무효인데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요.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피고인 보호를 위한 취지니까. 자, 그 다음에 1심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 시 항소심은 다시 증거조사하여 스스로 파기한다. 다시 증거조사, 새롭게 소송행위 후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 청구국선, 항상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청구국선의 핵심은 뭐냐? 청구 시 기각해도 반드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법하겠고요. 그 다음 국선 변호인 선임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보통항고, 제항고, 일체 불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보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이나 퇴정 명령을 받는 경우 법원은 출석 없이도 심리,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결할 수 있고 증거 동의도 의제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통설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필요적 변호 사건 원래 개정하지 못한다 했는데 무단 퇴정하면 변호권 포기,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증거 동의도 의제된다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좀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 361조의 5.15, 383조 1호에 상대적 상소 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출제가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최근에. 바로 361조의 5나 383조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법령 위반은 모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포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 상소 이유여서 단지 법 위반만 있다고 상소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령 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해야만 적법하게 되는데 가령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소송 행위는 무효지만 이러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을 때는 상대적 상소 이유에 해당한다. 그 결과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무죄가 선고되면 그게 최선을 다해서 끝이 났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기타 361조의 5.15나 383조 1호가 이런 지문들이 많아요. 바로 수사상 불법 이것도 없어요. 접견교통권 침해, 공판조서 열람 등 사건 침해, 또 하나 더 붙이면 위법한 공시송달, 이런 것들은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하나여 상소 이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지문도 하나 메모를 해놓을까요? 예를 들면 수사상 불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지문 가끔 봤을 거예요. 그냥 상대적 상소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메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항소심 재판 형식에 대해서도 이제 부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항소심의 재판 형식. 자, 항소심은 파기 자판이 원칙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1심이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국선 변호인 없이 진행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진행한 경우, 이때는 항소심은 스스로 혹은 새롭게 증거조사를 한 후 다시 판결해야 된다. 이런 지문, 이게 파기자판이에요. 최근에 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경우도 많아요. 기타 항소심 재판을 여러 가지 해놨는데 관할 위반이 위법 시, 공소기각 판결 위법 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관할 인정이 위법 시 2인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파기이송 판결이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되면 스스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서의 기재 자체로 이유가 없을 때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기간이 도가하거나 이익이 없을 때 등등은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을 하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인데 단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소심의 재판 형식도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확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필요적 변호 사건,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개정할 수 있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했죠.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일체 소송 행위는 무효이지만 항소심은 어떻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의 심리 결과에 기한다. 이게 새롭게 증거 조사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증거조사를 해서 다시 판결한다. 이게 파기자판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3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실체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심리 절차는 무효. 맨날 장난쳐요. 그 이외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다음 4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을 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할 때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1심까지 효력이 지속되냐. 여기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지문,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비슷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어디든 메모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피의자는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일단 1심까지도 중요해요. 1심 선고시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은 1심 선고 항소 제기도 가능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문이 어정쩡하게 1심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영장 실질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때는 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적부심이 신문 없이 기각된 경우라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외워도 되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이것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쪽은 제외하고 이쪽은 기각된 경우라도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외워도 되는데 실전 시험에서 지문이 나오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연상하는 걸 연습을 하겠습니다. 체포구속 적부심 절차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하죠. 구속된 자가 청구한다. 그러면 이 자가 청구했는데 적부심이 신문 없이 혹은 그냥 기각된 경우, 이것은 적부심이 기각된 것은 다시 말해서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구금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영장 기각 시 불구속이 되겠죠.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래서 불구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 다시 말해서 구속되었으면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금되었을 때 선임하는 거고, 구금됐을 거예요. 그래서 적부심은 이미 구금된 자다. 적부심이 기각됐다면 계속 구금이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거고,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이다. 불구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요. 이 양지문을 꼭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